안녕하세요. 혹시 열심히 준비한 발표나 제안이 있는데 이게 뭐 팩트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 설득에 실패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왜 사실만으로는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울까?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 리하틀리 카터의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요약본을 통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당신의 설득력을 어쩌면 한 단계, 끌어올릴 실마리를 오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자는 이게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인 사실, 이것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좀 더 깊은 욕구, 이런 거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하거든요. 아, 감정이랑 욕구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 보면서 상대방 감정에 좀 다가가고 또 진심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설득의 핵심 원리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건데요. 설득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라. 이런 조언이었어요. 그냥 뭐 인기 얻고 싶다.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인기를 얻고 싶은지 명확히 하라는 거였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목표가 명확해야 메시지도 당연히 날카로워지겠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랄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 방식이요? 네, 저자는 팩트를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스토리 그리고 진정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때로는 약점이나 좀 솔직한 자기 고백 이런 게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점을 드러내는 게 효과적이라니 좀 뜻밖인데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아마 그 렌터카 회사 에이비스일 아, 거예요. ABC요? 네, 시장 2위라는 약점을 숨기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합니다. 이걸 슬로건으로 내세웠어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We try harder. 네, 바로 그거죠. 이 솔직함이 고객들한테는 어떤 신뢰 그리고 진정성으로 다가왔고 이게 결국에는 큰 성공으로 이어졌거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 약점을 인정하는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주는군요. 네, 그렇죠. 저자가 또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후보 사례도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아, 네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단점으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기성 정치인과는 다르다. 이런 좀 진솔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또 다시 위대한 미국을 같은 구호는 유권자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파고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아, 물론 이건 저자의 분석이고요. 저희의 어떤 정치적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네, 그럼요. 그 점은 분명히 해야죠. 핵심은 그 진정성이라는 인상을 어떻게 주었냐는 거, 그리고 이제 다시 위대한 미국을 이 구호가 사람들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했다는 그런 분석인 거죠. 네네. 큰 진정성이 설득의 중요한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바로 능동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능동적 공감이요? 네. 이건 단순히 상대방 말에 그냥 네네 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상대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감정,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치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행동,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아, 그냥 동의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까? 그 이유를 정말 파고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나와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소통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요. 거대 서사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거대 서사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조직을 딱 떠올리게 하는 핵심 스토리요. 당신이 없어도 사람들이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나이키의 저스 두이처럼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고요.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핵심 주제. 이걸 기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 즉 입증사항들로 구성됩니다. 아하, 기둥과 증거들. 그 가상의 제약회사 파마케어 사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탐욕스럽다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려고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회사는 사람들이 제약회사에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이건 먼저 파악했어요. 그게 바로 약에 대한 쉬운 접근성, 질병 없는 건강한 삶, 그리고 획기적인 신약 개발, 이 3가지 니즈였거든요. 아,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거. 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치료법을 찾아서 당신의 생명의 시간을 더하고 당신의 시간에 생명을 더하는
이라는 새로운 거대 서사를 딱 구축한 거죠. 소비자의 그 근본적인 바람에 초점을 맞춘 결과 회사의 어떤 혁신적인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심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정말 효과적이었겠네요. 그렇죠. 이건 뭐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아니면 당신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 고객이나 동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거대 서사를 만들었다면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더 효과적일까요? 마지막 조언은 그 시각적 언어하고 스토리 활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추상적인 데이터 나열보다는 예를 들어 올림픽 규격 수영장 15개를 채울 만한 양처럼 이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는 표현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아,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건 결국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당신이나 회사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인공이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네, 그들의 문제, 그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아,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요. 설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옳은 말을 하는 기술, 이게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상대의 마음을 읽는 어떤 깊은 공감, 그리고 때로는 약점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진정성, 또 기억에 남는 강력한 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생한 이미지와 스토리, 이게 다 결합될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팩트를 넘어서서 감정과 가치를 건드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가 또 설득의 결정적인 순간은 종종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보여줄 때 찾아온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약간의 반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당신이 만약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다음번 상황이 온다면 완벽함 대신에 당신의 어떤 예상치 못한 진실이나 혹은 솔직한 약점을 보여주는 용기, 이게 오히려 더 깊은 연결과 설득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